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대한민국 참 검사 노릇도 경찰 노릇도 판사 노릇도 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배운 대로 살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가족,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신도 내려놓고 직업윤리도 내려놔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참 아빠 노릇도 엄마 노릇도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빚을 내려 해도 빚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출 금리는 치솟습니다. 내 아이들, 내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과 휴식은 내려놔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은 구형일 뿐이고 검사의 의견일 뿐이지만 205억 국민 혈세를 썼던 특검,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사 노릇도 판사 노릇도 정치인 노릇도 가장 노릇도 참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간 수많은 재판 자료 보시느라 수고하셨던 존경하는 재판관님, 재판관 노릇 참 힘드시겠지만 부디 법리와 원칙,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법이 기준과 원칙을 잃는다면 결국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법치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칼끝은 항상 국민이었습니다.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던 이재명의 재판은 중지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은 항소심 전원 무죄 처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은폐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박지원 등 주요 피고인 7명 모두 무죄였습니다. 대장동 뇌물 의혹 김만배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잣대가 법리가 아닌 진영의 논리에 의해 양갈래로 나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 다시 한번 읍소합니다. 하나의 사건, 특정인 한 명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아주십시오. 법의 기준이 무너지면 최종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입니다.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자의 노릇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권력으로 부패와 범죄 혐의를 모두 덮고 있는 부패 천국, 김병기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 전재수 등 통일교 유착 사건, 특검 실시합시다.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웁시다. 이상입니다. 최근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전직 당대표의 윤리 결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현주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2분의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을 당해서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와해될 지경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치의 뿌리는 깊고도 넓고 우리에 대한 요구도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의 존재 근거는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면 이재명 정권 일당 독재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늘 혁신하고 변화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당의 당명도 바꾸고 당의 정강정책도 수정하면서 새 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난 시대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시대의 정치, 과거의 정치적 부산물도 말끔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국민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1990년 1월 달 3당 합당 직후 정치권에 몸을 담은 후로 진짜 볼 것 못 볼 것 다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른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지만 저는 36년의 한국 현대사의 정치 과정 속에서 요즘과 같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서적 충격이 심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이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는 그나마 유지되었던 생산성 있는 정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안과 밖에서 감내하기 버거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일부의 과잉된 몰입이 우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합리적 이성과 상식적 논리는 위축되다 못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자과잉된 이성과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감성을 갖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은 우리 당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의 정치적 탐욕 때문에 전체를 희생시키는 착취적 정치 행태를 이제는 대다수 우리 당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아프지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당과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님께서 열악한 정치 환경 속에서 당의 생명력 복원을 위해 힘겹게 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심장이 튼튼하게 일정 수준까지 회복될 때까지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뛰는 것이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산적한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당과 불안한 현실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열정을 쏟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장동혁 대표님과 흔쾌히 동의해 주신 최고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제 삶의 과정에서 마지막 봉사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